아빠, 환자 이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내 손만 믿어. 시작 전에 지금 이 내용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20년 전 그때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다. 아직도 기억한다. 마지막 수술대에서 내려올 때의 이 떨림을.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그냥 박민수, 대한건설 부장일 뿐이다. 여보, 괜찮아? 정미경이 부엌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본다. 20년을 함께 이 비밀을 지켜온 아내만이 아는 표정이다. 남편이 언제 그때의 기억에 사로잡히는지를. 괜찮아. 눈빛으로 대화를 나눈다.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함께 할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침 뉴스 소리가 몸을 긴장시켰다. 전국 대형병원 응급실 포화 상태. 신경외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있었다면, 내가 아직 그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면. 아빠, 뉴스 소리 너무 크지 않아? 딸 수진이 간호사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다. 우리 딸이 간호사가 된 건 정말 우연이었다. 아버지가 의사였다는 걸 전혀 모르는 채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야간 근무 힘들었지? 그런데 아빠. 수진이 피곤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오늘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왔는데 머리를 많이 다쳤어. 그런데 신경외과 선생님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거든. 심장이 쿵 떨어졌다. 신경외과, 내 전공이었다. 환자, 어떻게 됐어? 나도 모르게 물어봤다.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다. 다행히 살았어.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환자 안부를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말잖아.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수진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아빠는 왜 의료 뉴스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져? 건설회사 다니시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게 느껴진다. 20년간 조심스럽게 지켜온 비밀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냥 사람 일이니까 걱정되는 거지. 아빠, 정말 이상해. 어제도 엄마가 손가락 베었을 때 응급처치를 너무 전문적으로 하셨잖아. 압박 지혈하는 방법이나 소독하는 순서가 정확히 병원에서 하는 방식이었어. 가슴이 쫄깃해졌다. 간호사인 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때 아들 준호가 세수를 하고 나왔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오빠, 아빠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의학 지식이 너무 많아.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의학 지식이 많다고? 건설회사 부장님이 수진아, 내가 간호사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평생 건설 일만 하셨잖아. 그렇다. 준호는 8살 때부터 아버지를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 그 전 기억은 없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거울을 봤다. 58세의 평범한 회사원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 눈동자는 아직도 살아있었다. 환자를 살리고 싶어하는 의사의 눈동자가. 휴대폰이 진동했다. 회사에서 온 급한 메시지였다. 부장님, 응급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자가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몸이 먼저 반응했다. 20년 동안 억눌러온 본능이 깨어나려고 했다. 뒤에서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다. 부장님, 이쪽입니다. 현장 소장 김 과장이 급하게 뛰어왔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3층에서 철근이 떨어져서. 박 기사님 머리를 직격했습니다. 의식을 잃으셨어요. 발걸음이 빨라졌다. 철근에 머리를 맞았다면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 즉시 CT 촬영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응급수술도. 아니다. 나는 건설회사 부장이다. 의사가 아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맥박도 불규칙해지고 구급대원들이 당황하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명백한 뇌압 상승 증상이었다.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즉시 과호흡을 시켜야 하는데 몸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갔다. 잠시만요. 네, 부장님. 무릎을 꿇고 환자 옆에 앉았다.
박 기사는 50대 중반의 성실한 작업자였다. 세 자녀를 키우는 가장이기도 했다. 환자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한쪽 동공이 확장되어 있었다. 위험한 신호다. 동공 반응이 이상합니다. 구급대원이 말했다. 하지만 정확한 대처를 못하고 있었다. 호흡을 좀 더 빠르게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네, 부장님이 어떻게? 과호흡을 시키면 뇌압을 낮출 수 있어요. 지금 뇌압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구급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부장님, 혹시 의학 지식이 있으신가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냥 TV에서 봤던.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됐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을 좀 더 젖혀주세요. 기도를 확보해야 해요. 내 손이 환자의 목에 닿았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환자의 맥박. 경동맥의 박동이 약해지고 있었다. 혈압 80에 50입니다. 이 상태로는 위험해요. 구급대원들이 다급해했지만 나는 이미 박 기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수액 속도를 높이시고 머리를 15도 정도 높여주세요. 뇌압을 줄여야 해요. 부장님, 정말 어떻게 아시는? 김 과장도 멀뚱멀뚱 나를 바라봤다. 부장님, 혹시 예전에 의료 관련 일을 하신 적이? 아니에요. 그냥 응급처치 교육받을 때 배운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박 기사가 약간 의식을 되찾으며 신음소리를 냈다. 내가 한 응급처치가 효과를 보고 있었다. 여기가... 박 기사님,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네요. 부장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 이렇게 정확하게 대처하시다니. 주변의 작업자들도 웅성거렸다. 부장님이 저런 걸 아시는 줄 몰랐네. 의사 같았어. 진짜. 손놀림이 완전 전문가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년간 숨겨온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구급차가 박 기사를 싣고 병원으로 떠났다. 나는 현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거실에서 의료 관련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빠, 늦으셨네요. 현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작업자 한 분이 다쳐서. 많이 다치셨어요? 나도 모르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머리 외상이었는데 뇌압이 올라가서 위험했어.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해서.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아빠, 뇌압이 뭔지 어떻게 아세요? 순간 말이 막혔다. 그리고 아빠 말하는 방식이 의사 선생님 같아요. 머리 외상, 뇌압 상승. 이런 용어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시잖아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빠, 정말 평생 건설회사만 다니신 거 맞죠? 저녁 식사는 평소와 같았다. 아빠, 오늘 다친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다고 하더라. 다행이네요. 준호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다. 아빠, 회사에서 응급처치 교육 같은 거 받으셨어요? 오늘 소장님이 전화로 아빠가 정말 대단했다고 하시던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아내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오늘 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느껴졌다. 식사 후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수지는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준호는 샤워를 하러 갔다. 그때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선생님. 정미경이 전화를 받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다. 네, 남편이. 네, 오늘 현장에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몸이 굳었다. 무슨 전화인지 감이 왔다. 그 구급대원분이.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가 끝났다. 정미경이 부엌에서 나오더니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여보, 방으로 와줄래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지만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누구한테서 온 전화야? 서울대병원 응급실 김 과장님이에요. 심장이 쿵 떨어졌다. 김 과장. 20년 전 내 후배였다. 오늘 구급대원이 김 과장님한테 얘기했대요.
건설 현장에서 어떤 부장님이 완벽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그래서 김 과장님이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미경아, 당신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설마 그 박민수 교수님이냐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20년 동안 충분히 숨어 살았잖아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수진이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물 좀. 왜 우세요? 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의 진지한 표정을 봤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수진은 날카로웠다.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휴대폰을 봤다. 화면에 서울대병원 응급실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엄마, 왜 병원에서 전화가? 그 순간 집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현관으로 갔다. 아,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 댁 맞나요?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김 과장의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박 부장님과 꼭 만나 뵙고 싶어서. 나는 창문으로 살짝 내려다봤다. 김 과장이 서 있었다. 20년 만에 보는 옛 후배의 모습이었다. 준호가 우리 방으로 와서 말했다. 아빠, 병원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오늘 현장 일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수진의 눈이 번뜩였다. 병원에서요? 왜 병원에서 아빠를 찾아와요?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빠, 내려가서 만나보세요. 준호가 말했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20년간 숨어온 과거가 문 앞까지 찾아온 것이다.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빠, 혹시 그분이 아빠를 아세요? 아빠, 내려가서 만나보세요. 준호의 말에 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20년 동안 피해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 여보,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이제 그만 도망치세요.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수진이 우리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다. 엄마,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인터폰이 다시 울렸다. 박 교수님, 저 김영수입니다. 20년 전 선생님 레지던트였던 김 과장의 목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다. 그리고 그가 박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도. 수진의 눈이 커졌다. 교수님? 지금 아빠를 교수님이라고. 준호도 멍하니 인터폰 소리를 들었다. 아빠, 설마.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가족들이 모두 나를 따라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김영수 과장이 서 있었다. 2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진지한 표정이었다. 교수님, 김 과장이 나를 보자마자 깊게 인사했다. 정말 교수님이 맞으시군요. 20년 만입니다. 뒤에서 수진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다. 가족들은 모두 소파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교수님, 오늘 현장에서 응급처치하신 얘기를 구급대원한테서 들었습니다. 그 완벽한 신경외과적 대처. 역시 교수님이셨군요. 신경외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김 과장이 수진을 바라봤다. 따님이신가요? 간호사복을 입고 계시네요. 네,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아버님이 누구신지 모르셨겠네요. 김 과장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분은 박민수 교수님입니다. 20년 전 우리나라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셨어요. 골든 핸드라고 불렸던. 골든 핸드? 준호가 물어봤다. 네, 불가능한 수술도 성공시키시는 분이셨거든요. 뇌종양, 뇌출혈, 뇌동맥류. 어떤 어려운 케이스라도 교수님 손을 거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진의 입이 벌어졌다. 아빠가 신경외과 전문의 김 과장이 계속 말했다. 20년 전 갑자기 사라지셔서 의료계에서 모두 궁금해했어요. 왜 그런 실력을 가진 분이 사라지셨는지. 그만해요. 내가 말을 끊었다. 김 과장, 그 얘기는. 교수님, 이제 돌아오세요. 김 과장이 간절하게 말했다. 지금 의료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오늘 교수님이 응급처치한 그 환자도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 그럼 아빠는 정말 의사셨어요?
김 과장이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다. 따님이 모르셨다고요?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는 아빠가 평생 건설회사 다니신 줄 알았어요. 김 과장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교수님, 가족분들도 모르게 지내셨다고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더듬거리며 물어봤다.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 의사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 왜 그걸 숨기셨어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죠?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온 것 같았다. 20년 전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환자 한 분이 수술 중에 돌아가셨어요. 내 잘못이었어요. 교수님, 김 과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교수님 잘못이 아니라고 결론 났잖아요. 환자가 숨긴 지병 때문이었다고. 결과가 어떻든 내 손으로 수술받은 환자가 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로 다시는 수술대에 서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다. 교수님, 그 환자분도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수술조차 받을 수 없었어요. 다른 의사들은 모두 포기했던 케이스였잖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20년간 품어온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수진이 일어나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그럼 제가 간호사가 된 것도 우연이야. 너는 몰랐으니까. 아니에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누군가를 돌보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요. 희미하지만 아빠의 따뜻한 손길을. 가슴이 뭉클했다. 김 과장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빠,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그런 대단한 의사셨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골든 핸드라고 불렸다면서요. 불가능한 수술도 성공시키셨다고.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다. 그럼 왜 그만두신 거예요? 환자 한 분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준호야. 아빠, 의사라면 그런 일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28년 동안 아빠가 평범한 건설회사 부장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 아버지는 의사, 변호사, 교수인데 우리 아빠는 그냥 건설회사 다니신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아팠다. 준호야,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냐? 그게 아니라 아빠가 숨길 필요가 없었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수진이 준호를 말렸다. 오빠, 아빠한테는 힘든 기억이었을 거야.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다. 자, 모두 차나 마시면서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정미경이 내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김 과장님 말이 맞아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미경아, 20년 동안 충분히 피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봤잖아요. 당신의 손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빠, 저도 찬성이에요. 수진아,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실력 있는 신경외과 선생님이 부족해요. 특히 아빠 같은 분이요. 눈물이 핑 돌았다. 딸이 이렇게 말해주니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나는 아빠, 과거에 매여 사시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수백 명의 환자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준호도 마음을 정한 듯 말했다. 아빠, 저도 이제 이해해요. 왜 그러셨는지. 하지만 수진이 말이 맞아요. 아빠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 할 거예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 과장에게서 온 문자였다. 교수님, 지금 응급실에 뇌출혈 환자가 왔는데 다른 병원들도 모두 수술실이 가득해서 이송이 안 됩니다. 혹시. 손이 떨렸다. 환자가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누구예요? 수진이 물어봤다. 김 과장이야. 응급실에 뇌출혈 환자가 왔는데.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아빠,
가요. 뭐? 환자 보러 가요. 아빠가 살릴 수 있는 환자예요. 수진아, 나는 이제. 아빠,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빠가 도울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렸다. 20년 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환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도 올라왔다. 준호야, 차 열쇠 가져와. 아내가 말했다. 어디 가실 거예요? 병원. 아빠 모시고. 준호가 놀라며 물어봤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내 앞에 서서 말했다. 아빠, 저도 같이 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딸의 눈에서 확신을 봤다. 그리고 나를 믿고 있다는 것도.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아빠.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골든 핸드잖아요. 2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그 별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가족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럼 가볼까? 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네, 아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전쟁터였다. 김 과장님, 수진이 먼저 김 과장을 불렀다. 김 과장이 우리를 보고 달려왔다. 교수님, 정말 와주셨군요. 환자 상태는 어때요? 20년 만에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55세 남성, 뇌출혈로 의식 잃고 들어왔습니다. CT상 대량 출혈이고 다른 병원들도 모두 수술실이 가득해서 CT 결과 보여주세요. 김 과장이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화면을 보는 순간 20년간 잠들어 있던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좌측 두정엽 부위에 직경 4cm 크기의 혈종, 정중선 편이 6mm,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다. 언제 발생했어요? 2시간 전입니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네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하자 김 과장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교수님, 정말 하시겠어요? 손이 떨렸다. 하지만 수진이 내 옆에 서서 말했다. 아빠, 할 수 있어요. 환자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55세 남성. 가족들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살릴 수 있나요? 환자의 딸로 보이는 20대 여성이 간절하게 물어봤다. 수진과 비슷한 나이였다. 그 순간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수술대에서 숨진 환자의 가족들이 울부짖던 모습이. 몸이 굳었다. 아빠, 수진이 내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빠는 할 수 있어요. 환자를 살펴봤다.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했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수술이 필요해요. 김 과장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교수님, 수술실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아직도 망설여졌다. 만약 또 실패한다면. 선생님, 환자 가족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선생님밖에 없어요. 수진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아빠, 20년 전 그 환자분도 아빠가 아니었다면 수술조차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말이었다. 다른 의사들이 모두 포기한 상황이었다. 수술실로 이송하세요. 결심했다.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온 병원이 웅성거렸다. 골든 핸드가 돌아왔다더라. 20년 만에 박민수 교수가. 정말 그분이 맞나? 수술복을 입는데 손이 떨렸다. 20년 만에 입어보는 수술복이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떨렸다. 하지만 해야 했다. 수술실 밖에서는 환자 가족들과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환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수술실에 들어섰다. 환자가 전신마취 상태로 누워 있었다. 메스. 20년 만에 내 손에 쥐어진 메스였다. 손이 떨렸지만 환자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 첫 번째 절개를 했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정확했다. 역시 교수님이시네요. 김 과장이 감탄했다. 두개골을 열고 혈종을 확인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석션. 혈종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뇌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혈압 안정적입니다. 뇌압도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들의 보고가 들렸다.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2시간 후 혈종 제거가 완료됐다. 뇌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봉합하겠습니다. 마지막 봉합을 끝내고 나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성공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김 과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20년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수술실을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환자 가족은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수진만 보였다. 우리 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준호도 어깨를 툭 쳤다. 아빠,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본 것 같아요. 아내가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요. 우리 골든 핸드. 20년 만에 들어보는 그 별명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며칠 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보, 신문 봤어요? 아내가 아침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줬다. 일면에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전설의 신경외과 의사 골든핸드 박민수 교수 20년 만에 복귀. 기사를 읽어보니 지난 며칠간 내가 맡은 수술들이 모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왜 20년간 사라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었다. 아빠, 인터넷에서 완전 난리예요. 수진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보여줬다.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들이 가득했다. 박민수 교수님 진짜 레전드. 20년 전에도 유명했는데 실력이 더 늘으신 것 같음. 의료사고 한 번 때문에 20년간 숨어 계셨다니. 진짜 대단한 분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분을 잃을 뻔했네. 준호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회사에서 다들 난리예요. 우리 부장님이 전설의 의사였다고. 전화 너머로 동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장님, 정말 대단하셨네요. 와, 골든핸드와 같이 일했다니. 부장님,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가슴이 뭉클했다. 20년간 미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수진이 병원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환했다. 아빠, 병원에서 완전 난리예요. 왜? 다른과 선생님들이 다 아빠 얘기만 해요. 그리고 수진이 잠깐 말을 멈췄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제가 완전 유명해졌어요. 골든 핸드의 딸이라고. 웃음이 나왔다. 그게 좋은 일이야? 당연하죠. 저도 이제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어제 제가 담당한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민수 교수님한테 수술받고 싶다고.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수진아, 그리고 아빠, 저 결심했어요. 뭘? 대학원에 진학해서 전문 간호사가 될 거예요. 아빠처럼 환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아빠는 제 롤모델이에요. 어릴 때부터 봐온 아빠의 따뜻한 마음, 누군가를 돌보려는 마음, 그게 제가 간호사가 된 진짜 이유였을 거예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여보, 서울대병원에서 정식으로 복직 제안이 왔어요. 정말? 네. 신경외과 과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네요.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오늘따라 표정이 밝았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유명한 박민수 교수님이냐고. 그래서 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던? 좋은 아버지를 두었구나. 그런 분의 아들이니 너도 훌륭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벅찼다. 그리고 아빠, 저도 이제 알겠어요. 왜 아빠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지, 왜 누군가 다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시는지. 아빠는 타고난 의사셨구나.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여보, 결정하셨어요? 아내가 물어봤다. 돌아가기로 했어. 수진이 박수를 쳤다. 정말요? 아빠가 다시 의사로.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가족과 함께 보낼 거야. 20년간 놓친 시간들을 보상하고 싶어.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준호가 말했다. 아빠, 저희도 이제 다 컸어요.
아빠가 환자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야. 가족이 가장 소중해.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일요일마다 가족 여행 갈까요? 아빠가 의사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더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미경아, 고마워. 뭐려? 20년간 내 곁에서 함께 견뎌줘서,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서도 끝까지 지켜줘서 당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함께한 것뿐이에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신도 다시 꿈을 찾으셨고, 창밖을 보니 수진이 베란다에서 의학 서적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더 열심히 공부하려는 모습이었다. 준호는 거실에서 인터넷으로 내 기사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다. 우리 아빠야, 골든핸드.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20년간의 고민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6개월 후, 박 교수님, 오늘 수술 정말 완벽했습니다. 레지던트 김 선생이 감탄하며 말했다. 방금 전 5시간에 걸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수고했어요, 모두들. 수술복을 벗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가족과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교수님, 먼저 가세요. 뒷정리는 저희가 할게요. 고마워요.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간호사들이 인사를 했다. 교수님, 수진 선생 아빠시죠? 네, 맞아요. 수진 선생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골든핸드라고. 웃음이 나왔다. 요즘 수진은 병원에서 교수님 딸로 더 유명해졌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다. 아빠, 오셨어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요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오늘 뭘 만들었어? 아빠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요. 그런데 수진이 쑥스럽게 말했다. 간호사 손으로 요리하는 게 쉽지 않네요. 괜찮아. 마음이 들어간 요리가 가장 맛있어. 거실에는 준호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다. 뭘 보고 있냐? 아빠 기사요. 오늘도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화면을 보니 오늘 수술 성공 소식이 벌써 뉴스가 되어 있었다. 박민수 교수, 또 한 번의 기적. 불가능하다던 뇌종양 수술 성공.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아빠가 유명한 의사라고.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아빠, 저도 결정했어요. 뭘? 의대에 다시 도전해볼까 해요. 깜짝 놀랐다. 정말? 네. 아빠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아빠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다. 우리 집이 의사 집안이 되겠네요. 아버지는 신경외과, 수진이는 간호사에서 전문 간호사로, 준호는 의대 재수생으로. 모두 웃음이 터졌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 말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응급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가족들이 박민수 교수님께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제 아버지예요라고 했더니 수진이 웃으며 계속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유명한 분의 딸이 여기서 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직접 오셔서 인사하시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이분 딸이냐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준호가 말했다. 저도 회사에서 비슷한 경험했어요. 부장님이 너 아버지 정말 그 박민수 교수 맞냐고 하시면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가족들이 내 직업을 자랑스러워하고 환자들이 나를 찾아와 주고 무엇보다 다시 수술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아빠, 내일 일요일인데 어디 갈까요? 수진이 물어봤다. 너희들이 정해. 그럼 놀이공원 갈까요? 가족 사진도 찍고. 준호가 말했다. 좋네요. 이제 당당하게 우리 아빠는 의사예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0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서 살기로 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의사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완전해진 것 같다.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응급 연락이었다. 교수님,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지금 갑니다. 일어나려는데 아내가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요. 우리 골든 핸드. 금방 올게. 현관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다. 따뜻한 불빛이 켜진 우리 집. 그 안에서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 20년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되찾았다. 의사로서의 자부심, 가족들의 자랑,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다.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러 간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다시 골든 핸드가 되었고 무엇보다 행복한 아버지가 되었다.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밤이 깊어가는 소설 채널과 함께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숨겨진 과거를 가진 아버지와 그를 이해하게 된 가족의 행복한 재결합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